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면들의 대표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사실 앞분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실제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창작자이자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역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조금 오답노트처럼 나눠서 우리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조금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한 것 같고, 이 발표를 내가 왜 이 시점에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3번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그 전에 유니티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특정한 기술의 영역에 한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겪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서의 시행착오들을 한번 끌어올려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래도 괜찮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오답노트처럼 알려주는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럼 2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아름다운 장면은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은 장면들의 대표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긴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평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제 항상 이 문장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지만 항상 시장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외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창작자로서 뭐 미디어 아트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에서 출발을 했고요. 영상 처리 테크닉, 뭐 다양한 하드웨어 제어를 하다가 이제 쉐이더나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다루면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영역까지 함께 하게 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것을 블로그로 기록하고 나누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작년까지 유니티 마스터즈 활동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학생분들이 계시거나 혹시 입문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블로그 들어가 보셔서 궁금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가 공부했던 시행착오를 조금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실질적인 플레이어로서,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이 녹록하진 않아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입장에서 매끄럽게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저기 보시죠. 핫식스 저렇게 막 먹으면서 하는 거, 제가 사다리도 타고요. 그 표정이 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잘 만들어진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오픈을 했을 때 타 컨텐츠보다 상당히 많은 바이럴 효과를 얻는 거를 저는 항상 경험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이전에 했던 한 화장품 회사의 미디어 전시 프로젝트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역시 인스타그래머블한 컨텐츠로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 상당히 유용하고 멋진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마다 생기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항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분들은 저런 거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발표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잘 만드는 개인에서 그래도 한두 명 이제 친구들과 함께, 디자이너 한 명, 뭐 우리 글 쓰는 친구 한 명, 음악가들 친구들 데리고 이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들에 대한 실수를 좀 되돌아보고 이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내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발표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플레이어로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멋져 보여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미디어 아트인가요? 뭐 콘텐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를 항상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할 때마다 쉽지 않더라고요. 컨디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번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가 왔길래 아, 이 친구 괜찮다. 나중에 직원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진짜 사주고 6시간 동안 제가 아는 모든 걸 얘기해 줬어요. 하루 동안. 다음날 연락이 안 와요. 이제부터 안 오고 그 저녁에 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다 일단 얘기를 하고 일단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정돈된 형태로 이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잘 이렇게 발표로 녹화해 두면 링크 하나만 던지면 되잖아요. 이거 봐.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해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이슈가 생기는 원인에는 제가 개발자로서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기획 단계에서 잘못 선택된 기술이 뭐 설치 단계에서 이슈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졸면서 짠 코드의 한 줄이 박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나누고 이 프로세스별로 내가 겪어왔던 그런 과거의 실수들을 좀 더 돌이켜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장에서 고객을 만납니다. 의뢰를 받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때 뭐 다양한 의뢰를 받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의뢰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제가 이때를 돌이켰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왜 나를 찾았는가에 대한 걸 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고객이 나를 찾는 이유가 어떤 기술 개발이 안 돼서냐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뭐 멋진 거 하나 만들어줘 이거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혹은 내 역할이 모호한데 들어갔다가는 계약서에 돈을 이렇게 썼다가는 일을 엄청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나를 왜 찾으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믿고 이렇게 와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돈을 주겠다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튜브 튜토리얼 알려드리고요. 이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획이랑도 엮이긴 하는데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를 계속 파악을 해야 정말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당연한 소리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설치를 해서 이제 마감을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리소스도 항상 부족하고. 그럼 이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냐. 이때 이 컨텐츠가 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더라고요.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거 이슈가 있지만 나는 이 특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밤낮을 새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봤더니 빛이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 막고 뭐 영상 처리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고객이 원하는 건 원을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뭔가에 반응하고 그 반응한 게 이쁘면 돼.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항상 파악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그때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이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안다면 열심히 뛰어들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일이 별로 없을 때는 모든 것이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못 물게 되면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거절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는 일단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데 디스트릭트가 멋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결과물들을.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돈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큰 스튜디오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작은 스튜디오는 자기 마음을 잘 들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저한테도 좋은 기회고 제가 만약에 조금 잘하는 척해서 해보겠다 이제 연기를 하면 충분히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이 컨텐츠라는 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시행 개발에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고객들을 만나는 경우 작은 스튜디오로서는 상당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용기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들 분들께서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걸 통해 뭘 얻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역시 함부로 맡게 되면 위험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맡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도 하고 관련된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합니다. 이거 과거에 어렸을 때의 경험이고 가슴 아픈 경험이긴 하지만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장하는 스튜디오로서 간을 봤는데, 간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거는 해야 되고 성공시키면 우리에게 다음 단계가 있겠다라고 싶으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되게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부여받은 컨텐츠를 완성시킨다의 문제를 좀 더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현장 설치에서부터 기획 단계, 하드웨어 선택 단계부터 이 모든 단계들이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성공 실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간과한 채 내가 컨텐츠 이 부분 담당했으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개발에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마무리할 때 쉽지 않은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하기로 했고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발표의 목적을 좀 의미하자면, 다시 상기하자면,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제 동료들, 친구들이 이 사례를 나누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좋겠다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하시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다 체크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만들어야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조인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쪽 프로젝트는 상당히 고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대기업 발주사가 있고 혹은 정부기관이 있고, 여기서 프로젝트가 내려오면 에이전시들이 이제 크게 땁니다. 뭐 시공사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컨텐츠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스튜디오를 찾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그 스튜디오의 스튜디오를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에서 합류하기보단 제작 단계에 합류하는 경우가 아직은 제게는 많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불 끄러 가기도 합니다. 만들다가 개발자가 없어졌어요. 살려주세요, 성우님. 그럼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각 프로세스별로 이제 들어갔을 때 체크하는 점이 뭘 체크해야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좋을 텐데, 직접 기획하는 게 좋지만 일단 제가 기획 단계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기획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상당히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걸 항상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내가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막 기회를 어떻게든 따보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프로젝트의 본질, 기획자가 의도하는 것, 고객이 날 찾은 이유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야 하고, 기획자가 왜 이런 세션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기로 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하면 좋다라는 걸 배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모든 프로젝트가 기획이 잘 된 상태에서 오진 않아요. 어떤 걸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딘가에서 막 활동을 하니까 저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성훈 씨, 우리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 제가 이분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겠다, 나 해보고 싶다, 되게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그러면 제가 기획자님의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한번 간단한 로직이나 구동 방식을 짜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음에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뭐가 좋냐면 제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기술 R&D를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실패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기획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큰 기업들이랑 일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라 하면 뭐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서는 그 기획에 대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획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터치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술자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말 그건 전혀 모르고 이런 멘트를 가감 없이 어렸을 때는 막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다칩니다. 이게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 기획자의 마음이 다치게 되면 프로젝트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뭔가 바꾸려고 해도 상당히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기획자의 크리에이티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거죠. 뭐 기획자님 앞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멋지게 말해보려고 기술적 용어들을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겐 자기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걸로 파악되기도 해서 막 뭐 오해가 생기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어차피 잘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기획자의 크리에이티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좀 넣어봤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게 비용이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잡아야 하는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R&D 작업들입니다. R&D를 하고 기술적으로 모듈화를 시켜놓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서치하고 이제 기록해놓고 저장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 이런 논지에서 한번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유튜브 가시면 제가 했던 워크 작업들도 있고요. 이제 기술적 포트폴리오들, 뭐 영상 처리나 사운드 비주얼라이징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실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렸을 때는 단순히 재밌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자랑의 의미로서 올렸다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잘 원활하게 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실험하고 있는 게 중요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레퍼런스 같은 것도 항상 보러 다니고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저는 프로그래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대충 알아요. 그래서 되는 일, 안 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는 일이라고 해도 리소스가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작 기간 데드라인 한 달인데 여기에 이 기술도 하고 이 기술도 하고 이 기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셋 다 하게 되면 분산되거든요. 만드는 역량들이. 그러면 컨텐츠를 폴리싱할 시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납품의 결과물이 좋지 않게 되고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의뢰할 때 돼요. 당연히 되는데 우리가 주제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면 이제 도망쳐야 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기획이 어느 정도 잡혔고 만들어야겠다, 만들기 직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작에 돌입되기 직전에 인터랙티브 우리가 인터랙티브하는 디텍팅 방식, 사용할 하드웨어 재원, 공간의 평수, 뭐 센서가 설치될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장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거나 돼요, 해줄게요, 하면 되지, 이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하드웨어들, 센서 설치될 위치, 인터랙티브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실패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좀 배웠고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도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드웨어 팀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데 뭐 기획팀, 제작팀, 뭐 기술팀 있고 하드웨어 팀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프로젝트가 돌다 보면 하드웨어 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우리가 많이 안 남는데 어떻게 하드웨어 좀 당신이 최적화 잘해가지고 싼 거 쓰면 안 되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결단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컨텐츠 개발자가 다 뒤집었습니다. 센서 좋은 거 쓰시고요. 이것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성장하는 스튜디오로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창작자로서.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되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돼요. 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현장을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현장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과 계속 친해지세요. 제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예상대로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천장 3.5m 기준으로 해서 뎁스 카메라 설치할 각도 재가지고 트래킹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산해 놨는데 천장 2.9m로 낮춰져 있는 거죠. 그럼 트래킹 범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들과 조금 더 친해진 채로 있다면 이런 분들이 도와줍니다. 미리 언급을 해주세요. 성은 씨, 내가 말했던 게 이제 그런 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천장이 낮아질 것 같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정말 성공하면 너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컨텐츠가 되지만 이 성공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밌어요. 완성하고 나면 뒤에서 사람들 즐기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이게 그런 예예요. 뭐 이게 간단한 단순한 예 하나 드렸는데 이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프로젝트를 할 때 아마 겪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서 설명해 드리기가 아직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 이게 아까 그 센서 트래킹 범위에 대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다가 기획자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기획자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럼 주변에 돌담을 두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담을 두르면 센서 트래킹 여기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자님과도 좋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 뭐 현장 인테리어 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더라.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전문 분야인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점을 체크하면 좋냐면 볼게요. 프로젝트별로 가장 위험할 것 같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이건 좀 애매한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켜요. 마지막에. 예를 들면 VIP 내일 시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을 가장 먼저 컨펌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만약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먼저 만들어서 최대한 테스트베드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돌려놓고 돌아가는 걸 확인한 뒤에 이 기술 씁시다. 기획자한테 건의하는 거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비주얼, 쉐이더 같은 것을 이용한 어떤 독특한 아트적 형태의 비주얼을 만드는 작업도 하는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 이쁘지 않다 호불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룩에 대해서는 미리 컨펌을 받고 들어가는 게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더라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슈가 될까라는 먼저 판단하셔서 먼저 그 컨펌 받으시는 게 프로젝트의 실패를 막는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스튜디오의 장점입니다. 제가 이런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고객들이 만족하는 프로젝트는 뭘 의미하는가라고 봤더니 어려운 기술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기술은 모르겠고 안 보여 눈에. 그냥 되면 돼. 문제는 이 인터랙티브 방식이 오리지널리티 있고 세련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그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기술이 어려워 보이니까 기술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디텍팅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프레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최대한 초반에 잡고 뒷부분 컨텐츠 폴리싱 단계에서의 컨텐츠 오리지널티를 만드는 게 고객에 만족을 주더라. 이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면 안 돼요.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모듈화를 항상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학생들 계시니까 인터랙티브 쪽에서 콘텐츠 개발자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역량을 좀 나름대로 해보자면
뭐 이런 좀 모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터브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기터브도 너무 좋고요. 하여튼 각 컨텐츠 영상 하드웨어 뭐 조명을 제어하는 부분, 사운드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부분, 뭐 DMX 컨트롤 뭐 이런 소켓 통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 수 있게 도구화 시켜 놓는 게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패 가능성을 낮춥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항상 하면 그래서 뭘 공부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대답하면 디자인 패턴 설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디자인 패턴 설계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마치 헬스처럼 항상 트레이닝해야 하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키워드 포인트를 좀 언급해 보자면 델리게이트 이벤트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개발 기술들을 모듈화 시키는데 편합니다. 이거는 좀 배운 학생들을 위해 키워드를 정확히 언급한 거고요. 제 블로그에 쳐보시면 많이 공부가 되어 있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텍팅을 한다는 거의 기본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뭔가 한다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픈CV예요. 이 오픈CV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오픈CV도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수학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형대수도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일단 되게 만든다. 그런데 되게 만들다 보면 안 돼요. 왜? 잘못 썼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아래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공부의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도움이 됐던 강의들입니다. 이 강의 얼마밖에 안 하고요. 이거 보셔서 기초 다듬으시고 이제 이 오픈CV 이 95,000원은 뭐냐면 그 오픈CV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할 때 DLL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귀찮으니까 랩핑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보자분들한테 DLL 까서 해 하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다운 받으셔서 저걸 쓴다고 해서 오픈CV를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저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기본적인 뭐 데이터 처리, 영상을 어떻게 뭐 이진화 시키고 뭐 블록 잡고 이런 것들이 레이어로 쌓이면서 디텍팅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쌍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서 좀 디텍팅에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고급적인 부분은 프레임이 안 나왔을 때 어디까지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사실 제가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 얕게 공부하게 되면, 물론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얕게 공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깊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에 맡기는, 프로젝트를 운명에 맡기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연산이 안 나오네? 그럼 이걸 병렬로 돌려야 되겠다. 병렬 방식에 뭐가 있지? 멀티스레딩 있고 컴퓨터 쉐이더 있고 유니티 새로운 피처인 잡 시스템 있다. 그러면 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야 해요. 이렇게 나오면 자신감이 붙죠. 고객 앞에서. 그러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일을 따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두 강의는 직접 제가 했던 거고요. 2년 전에, 그리고 뭐 한 1년 전에 했던 겁니다. 보시면 우리 학생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 이후로 한국에서 인터랙티브 영상 처리 콘텐츠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도움 될 거예요. 이거 제 블로그에서 컴퓨터 쉐이더 쳐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나옵니다. 이거 역시 저도 이제 그 쿠다를 공부하면서 기본 내용을 알고 올라간 형태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예제 코드를 보시고 일단 돌려보세요. 그리고 픽셀 빨간색 색깔 바꿔보시고 텍스처들의 색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나가면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은 키워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거는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고 데드라인을 못 맞춘 경우가 심지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버전을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이때 기술적 완성도가 뛰어나지도 않아도 되고 비주얼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일단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레이어를 버전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마감이 되면 될수록 VIP들이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했어요. 근데 이거 완성도를 높이는 아직 이거밖에 못했어요 하게 되면 너무 불안해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 불안함이 내게 느껴지고 이게 또 나의 작업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레이어로 무조건 완성되는 버전을 빨리 만들면서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 가장 좋더라라는 경험에서 이거 한번 언급해 봤고요. 자, 이게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낸 그림입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자, 제가 사실 이 발표가 아마 업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머리털 쥐어 뜯어가면서 찾은 이슈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더라라는,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저 키넥트, 립모션, 리얼센스, 라이다, 우리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센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사용될 때 어떤 이슈들이 주로 사용되는가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현장 콘텐츠 납품하고 갔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요. 센서 디텍팅이 안 됩니다. 왜 그러지? 내 로직의 잘못인가? 뭐지?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앙 제어 시스템에서 이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먼저 이 컴퓨터를 전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 연결된 애저 키넥트가 갑자기 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애저 키넥트는 작은 컴퓨터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애저 키넥트가 그런 종료 명령 없이 갑자기 꺼지게 되면 다음 부팅할 때 연결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결하는 부분을 다시 뺐다 껴줘야 다시 애저 키넥트가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찾아가지고 정말 한 일주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문제였다. 그래서 꼭 여러분 애저 키넥트 쓰신다면 그 프로그램을 먼저 끄고 전원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강제 종료하지 말고 정상 종료하셔야 한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컨텐츠를 마감할 때 보시면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 가서 애저 키넥트 관련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제가 흙먹었던 그 고생했던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글도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립모션을 손 인식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 USB로 연장하게 되면 이 립모션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좀만 더 말해야 되겠네. 여기 인테리어 팀이 컴퓨터를 넣는 구멍을 안 뚫어줬어요. 왜냐?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물론 이 사람들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인데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 립모션을 막 연장해서 연결하고 했더니 이 연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립모션은 요즘엔 잘 안 쓰는 추세긴 한데 연장하지 마라, 이런 말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인식되게 하려면 이제 이런 세팅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 싶은 거고. 자, 리얼센스입니다. 애저 키넥트가 요즘 무슨 외국 사정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리얼센스를 많이 쓰는데 리얼센스 이 친구도 상당히 예민한 멘탈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쓸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 원래 항상 하고 싶은 것도 이런 거잖아요. 그 애저 키넥트 리얼센스를 여러 대 연결해 가지고 사람에게 부른 다음에 뎁스맵을 따고 그 뎁스맵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해서 뭐 공간을 캡처해보고 싶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건데 리얼센스가 연결이 2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또 신기한 게 그 리얼센스 SDK를 다운받아서 유니티에서 리얼센스만 인식해서 돌리게 되면 한 몇 대까지는 되더라고요. 그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근데 이게 컨텐츠랑 붙게 되는 순간 엄청 불안정한 이슈가 계속 발견됐어요. 그래서 다수 연결하는 건 2대 이상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건 좀 외우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넣지 않았는데 이런 용도를 위해서 그 리얼센스를 아주 멀리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케이블이 나왔어요. 7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블로그 한번 가서 보시면 그게 아마 제가 올려놨을 겁니다.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하면 이제 이런 걸 용도로 나온 케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매하시면 된다라는 것들 같은 업계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건 라이다입니다. 호쿠요 라이다 230만 원, 우리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저도 가장 많이 쓰고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이슈를 안 일으켜요. 설치해놓고 한 1, 2년 지나도 잘 돌아가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에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들과 연동해서 돌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유선랜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 이제 설계 팀에서 인테리어 유선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디렉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바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선랜을 대충 연결해요. 이거 찝는 순서를 반대로 한다거나. 근데 이걸 모른 채로 우리가 라이다를 연결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 이제부터 난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갔는데 라이다 안 들어온다. 그럼 유선램 먼저 확인합니다. 이거 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확인할 때 저런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정말 못 찾을 뻔했는데 그 라이다가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보내는 IP랑 중앙에서 전원을 제어하는 IP랑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앙에서 제어하는 PC의 IP가 이 IP를 먼저 물어버리는 순간 이 라이다가 데이터를 못 보내는 거죠.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결국 알게 된 건데 뭐 그냥 IP 바꾸면 되죠. 이런 이슈도 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아마 여기에 누군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영상 처리 프로그래밍 잘 하는데 여기에 쉐이드나 비주얼 이펙트를 통해 어떤 리얼타임 비주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또 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상당히 기술의 영역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양한 노드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이나 해가지고 병렬 처리로 다수의 사진을 움직이는 그런 모듈들인데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노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색깔에 영향을 주는 노드는 하나여야 하고 속도에 영향을 주는 노드는 하나여야 한다. 이거 꼭 언급하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객이 이거 너무 움직임 좋다. 나 이 형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색깔만 파란색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파란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노드 레이어링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드를 통해 비주얼을 만들었다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말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주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과정에서 겪는 이슈들. 항상 똑같은 말인데 현장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가 바뀌어 있거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현장을 보는 게 우리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이슈를 막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뎁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연장이 길게 되는 순간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지고 데이터 연결 그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8m, 9m 넘어가는 순간 프레임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다. 많이 좀 너무 멀리 하지 말자.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공간이 변하는 데 생기는 이슈들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겪었는데 진도 전국으로 많이 다녔어요. 실감 콘텐츠 납품하러. 근데 거기 가면 없어요, 자재들이. 근데 내일 군수님 오신다는데 HDMI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케이블들을 가져가는 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한 공항에 프로젝트를 납품했는데 자꾸 꺼진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낮아지고 상당히 많은 파티클을 쓰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코드를 잘못 땄나? 막 깠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먼지가 많으니까 인테리어 팀에서 이렇게 잘 막아준 거예요. 이렇게 숨구멍을 만들지 않은 채로. 그럼 이게 이제 가면서 발열이 생기면서 그래픽 카드가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짧다면 그냥 저는 선풍기 박아 넣습니다. 한 달짜리 전시라면 선풍기 큰 거 하나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겪었던 프로젝트의 오답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